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오늘은 토목 시공기술사 제129회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 129회의 1교시 문제를 보면은 13문 중에 신문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번에 암버럭 쌓기 시효시 이상, 이거 기출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업관리자의 시공단계 예상 검증 및 지원업이죠. 사업관리자는 것은 여기 CM이죠. 그죠? CM의 예상 검증 지원 업무 감리 CM. 그죠? 사면 붕괴 내적 외적 갓 오버 컴팩션 SM 아스팔트 그 다음에 토목장 강간의 용접 접하 요거는 뭐 처음 나왔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하수 기사에 나온 거고 사장현수 나왔던 거 하천수제도 기본 문제 감압정도 기출문제 자, 터널의 안전성 영역도 기출문제 쇼크리트의 시공관리도 기출문제 자, 연성 파괴와 치성 파괴도 기출문제 공동도급의 책임 한계는 뭐 이거는 기본 문제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10문제를 선택하기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문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암버럭 그죠? 암버럭에 자, 쌓기시 유의사항 나서 그죠? 자, 암버럭이 있나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지두장응장 자, 아이다중 동장체균 요가 설명하면 되죠. 그죠? 암버럭은 치수가 다르다. 토사하고 치수가 다르다. 그죠? 자, 암은 자, 이게 이제 60cm 이상은 성토였었는데 1.5배 해지. 그죠? 그러면 토사는 자, 우리가 30전, 그죠? 노상은 30전, 노체는 자, 노체가 30전, 노상은 20전이 그죠? 치수가 다르다. 자, 두께가 다르다. 사용 장소가 다르다. 응력이 뭐냐? 암은 이렇게 응력이 크죠. 그죠? 응력인데 토사는 이렇게 약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비가 암은 커야 되지만은 토사는 적더라. 지두장장 이걸 써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쌓기시 유의사항은 자, 요거는 우리가 1번에 자, 인터로킹 했어요. 그죠? 인터로킹은 업물림 현상이죠. 업물림 현상을 이용하고 자, 두 번째 그 다짐도는 우리가 K값 노반 반력 개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짐은 노반 반력 개수 다짐도 체크는 자, 노반 반력 개수 K값으로 해라. 놈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에 중간층 처리는 만약 이겁니다. 그죠? 중간층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중간층은 시멘트 올 시멘트로 처리한다. 자, 동시다짐. 그럼 암하고 만약 토사를 동시에 한다면은 자, 암은 바깥에 넣고 토사는 안에 넣어라. 장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 최대 입경은 자, D는 60cm 이하로 해라. 균등 다짐을 해라. 그죠? 치도장장, 아이단 동장 체균을 써주시면 되지. 그죠? 이거는 뭐 우리 토공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암버럭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건설 사업자의 이거는 제일 핵심은요, 시공 단계입니다. 이거는 시공 단계의 예산 검증 및 지원 업무. 자, 예산 검증의 지원 업무. 그죠? 건설 사업자의 자, 여기 시공 단계입니다. 요거는 시공 단계에서 자, 첫째. 요거는 기술진행법 시행령에 나오죠. 그죠? 기술진행법 시행령 업무 지침에 나옵니다. 자, 1 보시면은 첫째. 자, 우리 예산 검증 및 공사 도급 계약. 그죠? 기술인은 자, 예산을 검증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계약서. 자, 공급 계약서 검토. 자, 그다음에 자재 계약 검토. 자, 기술적 검토를 해야 돼. 그죠? 기술적 검토. 자, 기술적 검토를 했는데 첫째. 자, 예산 계약 방식과 집행
자, 우리가 수립 지원을, 그죠? 자, 이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된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자, 산출 내역. 자, 산출 내역. 산출 내역이 예산 범위 내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예정 공정표. 공정표가 공정 가능한지 안 한지. 그죠? 기술 지원 업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시기에 따른 원가 지급 계산, 비율,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변경 시, 계약 변경 시 지원 업무입니다. 변경 시 지원 업무는, 자, 첫째. 자, 지출 지원, 지출 비용하고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예산, 발주청 예산 통제 지원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V 시공 수행 업무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기술진흥법 시행령 업무 지침에 나옵니다. 기술진흥법 시행령 업무 지침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자, 사면 붕괴의, 자, 내적 원인, 내적 원인. 외적 원인과 외적 원인. 자, 우리가 사면 안정급들을 보면은, 시그마 CL에 플러스 시그마 W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L의 탄젠트 파이는, 자, 시그마 W 사인 세타요. 요거가 외적 원인이고 요게 내적 원인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트레스다, 전단 응력이다. 자, 요거는 다시 우리가 요거는 스트렝스다, 전단 강도다. 그죠? 자, 요게 지금 요거는 내적 원인입니다. 자, 이 재료가 C 값이라든가, 자, 무게라든가, 자, 여기서 강수압이라든가 파이 값이 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W 요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하면은, 자, 내적 원인을, 내적 원인하고 외적 원인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C 값. 자, 그 다음에 무게 값. 자, 세타. 자, U 값. 파이 값. 얘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이, 그러면 여기서 C는 LT 예변 H, 파이는 뭐 한정 거듭 JB 나오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C 값은, 자, 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염분에 따라서 LT 예변 H. 그죠? 요거는, 자, 요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자, 외적 원인 한번 볼게요. 외적 원인. 외적 원인은, 자,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강우라든가, 적설이라든가, 비라든가, 그 다음에 감마 T에서 감마 세츄레이션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초기에 생기죠. 그래서 초기에는 얘 때문에, 외적 원인 때문에 붕괴되고, 후기에는 내적 원인 때문에 붕괴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줘도 되지,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가다짐이라 하죠. 그죠? 오박 컴패션 가다짐이다. 가다짐이 뭔가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OMC가 있어요. 여기서 OMC가 있고, 감마 D 맥시멈이 있고, 자, 여기서 지지력이 있어요. 자, 여기를 가지고 면모구점이라고, 그죠? 여기는 이상구조라 하죠. 그죠? 그건 드라이 컴팩션이라 하고, 웨트 컴팩션 하죠. 자, 그럼 에너지가 크면은, 자, 에너지가 크면은 여기 면모구조는 지력이 커지고, 자, 수변구조는, 자, 우리가 웨트 컴pres서는 지력이 적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요걸 핵심이 요겁니다. 그죠? 요게 오버 컴pression이에요. 점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나트륨의 양이온이나 칼슘의 양이온이나 칼륨의 양이온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가다짐을 하면은 얘가 이완이 돼요. 이완이 돼서 지지력이 감소돼요. 이걸 가지고 가다짐이라고 그래요.
가다집니다. 그러면 자, 이건 어디 생기냐 하면은 코아 점토에 생겨요. 그죠? 자, 이 코아존 댐에서 여기에 이 다짐할 때 생깁니다. 가다짐이요. 그래서 사질에는 가다짐 없습니다. 사질은 가다짐 없습니다. 근데 사질에는 풍화토에는 있어요. 풍화토. 풍화는 뭐냐 하면은 이 알갱이가 풍화가 됐을 때 가다짐하면 파괴돼요. 풍화토가. 풍화토에는 가다짐이 있는데 사질은 가다짐이 없습니다. 점토에서 가다짐입니다. 그래서 가다지면은 일반 다짐보다 높게 하면은 이 점토 구조가 파괴돼서 지지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다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투수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점토를 할 때 투수 개수는 수변축에 닫혀라. 가다짐을 방지해서 장비가 적은 걸로 닫혀라. 적은 걸로 닫혀라. 그래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E하고 P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 E하고 P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걸 드라이 컴팩션, 웨트 컴팩션이요. 자, 드라이 컴팩션은 여기 들어가요. 드라이 컴팩션. 웨트 컴팩션은 자, 이렇게 들어가요. 웨트 컴팩션. 자, 이게 이쪽이 이상구조예요. 자, 에너지가 적을 때는 웨트 컴팩션은 닫혀라. 그죠? 자, 그럼 에너지가 클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에너지가 클 때는 자, 이렇게 에너지가 큰 장비를 하면은 이때 닫혀라. 이때. 이게 그죠? 자, 이걸 가지고 건조측이라고 그래. 수변측이라고 그죠? 그래서 가다짐은 자, 점토의 자, 수변측에서 장비를 하면은 점토의 구조가 파괴돼서 지지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5번을 한번 보면은 SMA 자, SMA 스톤 자, 이걸 가지고 스톤 스틱 아스팔트 해놨어. 그죠? 스톤 스틱 아스팔트.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캐립도 아스팔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캐립도 아스팔트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이 조골재가 다량 혼합이 됐어요. 다량 혼합이 돼서 이 골재와 골재의 마찰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포장을 우리는 SMA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스틱 아스팔트라는 것은 첫째, 자, 골재하고, 그죠? 세립도 골재와 골재의 마찰력, 자, 인터로킹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인터로킹이다. 얼물림 효과다. 그래서 하면은 소성 변형을 감소시켜서 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일부 섬유가 들어가면 천연섬, 셀룰로이스 페이버가 들어갑니다. 셀룰로이스 페이버가 들어가서 사용한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자, 조골재 다짐 또는 SMA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생산 시험을 하면은 자, 핵심이 뭐냐면은 자, 섬유 첨가제예요. 섬유 첨가제. 섬유 첨가제를 여기 해줘야 됩니다. 섬유. 그래서 섬유가 들어가서 이거 인트로킹을 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 관리가 있어요. 온도 관리. 온도 관리가 그죠? 자, 그러면 믹스 투입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씨 보면 이내에 해도 그죠? 규정 온도에다가 자, 그래서 배출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씨 이내로 유지를 해라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메카담이 있고 텐뎀이 있어요. 여기는 타이어놀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메카담하고 자, 텐뎀으로만 다져라. 타이어놀라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게립도 아스팔트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수명이 증가된다. 그죠? 자, 그래서 소성 변형을 예방한다. 이걸 게립도 아스팔트라고 한다. 자, 이것도 뭐 과거에 나왔던 문제니까요. 자, 6번에 보면은 토복장 강간에
상수도 파이프 용접, 상수 강간 용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복장, 그죠? 도복장 강간의 용접은 상수도 파이프의 아크 용접이다 이 말이,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자 프레인 엔드 접합이라고 그래. 프레인 엔드 접합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자 베벨 엔드 접합이 있어요. 베벨 엔드 접합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가 자 겹치기. 자, 겹치기. 세 번째가 겹치기 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레인 엔드 접합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요렇게 간이 있어요. 요렇게 간이 있을 때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I형 용접이라고 그래요. I형 용접. 여기다가 접합하는 거예요. 요 T가 얇을 때 해요. 얇을 때. 그죠? T가 얇을 때 한 걸 엔드 프레스 접합. 그게 맞댄 접합이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벗 웰딩이라죠. 그죠? 맞대기 용접이에요. 맞대기 용접할 때 두 개를 마주대고 그냥 용접해버려요. 왜? 여기 얇으니까. 이걸 프레인 엔드 접합이라고 그래요. 프레인 엔드 접합이다. 그죠? 그래서 직각으로 절단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도 여기 얇으니까 단호가 용융이 됩니다. 이걸 프레인 엔드 접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베벨 접합은 이걸 가지고 V형 접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게 V형 접합을 베벨 접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두꺼울 때. 요거 두꺼우니까 이렇게 요걸 가지고 자, 루트. 그죠? 요 각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 용접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자, 각도 루트는 얼마고 각도는 얼마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걸 V형 용접을 요렇게 할 때 요걸 가지고 베벨 엔드 접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두꺼울 때. T가 클 때 하는 접합입니다. 그죠? T가 적을 때 하는 접합, T가 클 때 하는 접합. 요걸 가지고 우리는 V형 접합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겹치기 접합은 뭐냐 하면은 자, 대형 강간이 있대. 대형. 자, 대형 강간이 뭐냐? 자, 여기서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간이 있습니다. 그죠? 간이 있으면은 자, 여기 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간이 덧간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합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접합하고 그죠? 그 여기 이거 오버랩이 시켜요. 오버랩. 대형 강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버랩이 시켜. 오버.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합, 여기 양면 접합. 이건 대형 강간일 때 사람이 들어가서 용접을 합니다. 그죠? 용접을 하는 걸. 자, 그래서 맞댄 접합, I형 접합, V형 접합, 덧대기 접합.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상수도 도복장항 용접 접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I형, V형 겹치기. 뭐 이거는 상수도 공사 하신 분은 뭐 잘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자, 7번에 보시면은 사장현수계라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교량이 있으면은, 자, 여기는 사장교류하고, 여기도 사장교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이렇게 현수교를 해요, 현수교. 그럼 사장교 플러스 현수교죠, 그죠? 요걸 가지고 사장현수교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사장교를 장대교량으로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죠? 자, 이 주거도가 있어요. 주거도. 자, 사장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사장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라.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충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자굴이 생기죠. 그래서 이 충력이 커지면 이게 커져야 돼요. 자굴이 커지니까 자, 이 충력이 누적된다. 충력이 돼서 얘가 두께가 커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굴이 생깁니다. 자굴이 생깁니다. 자굴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해요. 사정결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게 또 높아져야 돼요. 주탑이 높아져야 돼요. 만약에 사정결만 길게 할 경우 주탑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주탑이 높아지면 케이블 각도가 적어져요. 이렇게 케이블 각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케이블 각도가 적어집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 각도가 적어지니까 안전성이 부족해요. 그걸 보강해요. 그럼 만약에 현수교가 만약에 장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수교가 되면은 단면이 증대돼요. 단면이 증대되고, 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안가브리지가 커지고 공사비가 증대됩니다. 공사비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사장 현수교를 하면은 사장은 자, 그러면 첫째 요거를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를 적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충격이 감소된다. 자구를 방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공사비가 감소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가드에 하중이 적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현수교 가벼운, 자, 이게 적으니까 중량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사장교 플러스 현수교를 한다. 그래서 사장교와 현수교를 크게 했을 때 비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장 현수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 하천 수제 나왔네, 그죠? 수제죠. 수제가 뭘까? 자, 우리가 이제 제방이 있죠, 그죠? 제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방이 있고, 밑다짐이 있죠. 밑다짐 비탈 멈춤이 있고, 그죠? 보흥이 있고, 식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천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겠죠. 그러면 수제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앞에 오면은, 자, 첫째 수향을 전환시켜요, 물이. 그죠? 자, 수세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세구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물의 흐름을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쉽게 말해 이렇게, 그죠? 어떤 시골 개천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물이 와서 자꾸 뚝이 자꾸 이렇게 갈아 먹어요. 갈아 먹어서 급하니까 나무를 베다가 여기서 나무에 섭을 대요. 그럼 물이 축 이렇게 가요. 이게 수제입니다, 수제. 그죠? 그래서 물이 오는 방향을 제거하든가 그 다음에 세기를 감소시켜서 세구를 방지하려고. 그럼 여기 이 제방 앞쪽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럼 이걸 자 투과 수제가 있고 불투과 수제가 있어요, 그죠? 물이 아예 차단하는 거. 그래서 수제의 종류를 보니까 자 말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침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침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뼈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브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기타 돌망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수제라고 합니다. 자, 이건 호환 수제, 뭐 기본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자, 자, 9번 문제. 릴리프월 요걸 가지고 감압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정을 우물정자를 우물이라고, 우물. 감압 우물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감압 우물이 뭐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제방이나 댐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상류가 있어요, 그죠? 상류가 있으면 이렇게 침선이 올 거예요. 침선 오면은 침선을 저하시켜서 여기다가 차수벽을 하든가, 자, 여기다가 코알을 하든가, 여기다 필타를 주면은 침선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심정을 파서 얘가 이렇게 쑥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퍼지고 해주는 거예요. 요게 감압정입니다. 감압정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주로 뭐냐? 파이가 보통, 자, 6에서 18인치를 하고, 여기다가 부직포를 써요, 부직포.
이렇게 부직포를 합니다. 그죠? 자, 부직포 18인치를 하고, 자, 스크린 필터를 제로를 해서 물을 이렇게 퍼내는 걸 합니다. 그럼 여기 목적이 뭐냐? 요거 이제, 그죠? 침순을 저하해요. 침순을 왜 저하시냐? 파이핑 방지를 하는 거죠. 파이핑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핵심 뭐냐? 감압정은 침순을 저하시킵니다. 그럼 제체의 파이핑을 방지합니다. 제체의 안전성을 방지합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릴리프웰이라고 하고 감압정이라고 한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근접 터널에 안전영역 나왔어요. 그죠? 뭐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안전영역 나왔는데, 자, 이런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고, 여기서 요 거리를 자, 알파로 하고, 자, 여기서 이격거리, 여기서 이격거리가, 이격거리를 R이라고 해요. R. 그럼 여기서 알파분의 R, 반경분의 거리, 이걸 가지고 거리 B라고 그래요. 거리 B. 터널의 거리 B다. 이렇게 합니다. 거리 B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거리 B가 여기가 1이에요. 1. 그럼 여기서 여기 R이나 여기 A는 같으니까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2이고, 3이고, 4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D요. 1D. 여기가 2D예요. 2D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PZ분의 시그마 세타란 말이 있고, 요거는 감마 Z를 말하고, 요거는 접선 응력이라고 그래. 접선 응력. 접선 응력이 뭐냐면은, 이면의 전단 응력이라고 그래. 전단 응력.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자, 터널을 이렇게 파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오면 요거는 0이에요. 0인데 이거는 이렇게 오면 이걸 접선 응력이라고 해요. 접선 응력. 전단 응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전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단력이, 자, 여기서, 여기는 2.0으로 작용해요. 자, 여기서는 0이에요. 요 방사항력. 방사항력은 이거예요. 0이에요. 이게 시그마 R이 방사항력이라고 그래요. 방사항력은, 이거는 왜 여기죠. 그죠? 요거 파선이 0이 돼요. 이 거리가 가면은 방사항력 가면 갈수록 이쪽 오니까 이런 식으로 와요. 접선응력은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자, 그럼 접선응력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 1D죠. 1D. 자, 1D가 거기서 보면 이렇게 3 나오죠. 1D를 넘어가면은 줄어들어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증가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쌍설 터널에 대해서도 요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최소한도로 큰 터널 직경 이상으로 양질의 집안은 단성 집안, 안 받으면 양질의 집안은 큰 터널 직경 이상으로 하면은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이 와도 영향이 없다. 또는 두 개의 터널에 여기 와도 큰 터널 직경을 하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양질의 집안은 탄성은 1D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성이 있어요. 탄소성은, 자, 뭔 집안이냐면은 이거는, 자, 탄성하고 탄소성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그죠? 자, 어떤 집안에 이렇게 하중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탄성이에요, 소성이요. 이건 토사 집안을 탄소성이라고 그래요. 탄소성. 자, 탄성이란 말은 뭐냐?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탄성이에요. 탄성 변형이에요. 그런데 완전 변형하는 거예요. 여기 탄성과 소성, 그 토사 집안 흙은 탄소성 거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성 집안은 탄소성 집안을 얘기합니다. 탄소성 집안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원리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도, 자, 여기서 2.0이 있고 0이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시그마 세타가 있고 시그마 R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증가되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자, 아까 방금 했듯이 여기 1이요. 2, 3, 4, 5.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1D요. 자, 여기 오면 여기가 2D요. 그럼 탄소성 집안에는 여기서 2D 이상이 와야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터널이, 자, 이 터널과 이 터널이 최소한도로
1이 이상이 될 때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건 탄성 기반 1D이고 자, 그다음에 탄소성 2D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전을 확보해서 2D요. 그러면 이 터널과 이 터널 2D 또는 여기서 2D 이하에는 모든 것을 금지시켜라. 그죠? 그걸 안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2D. 그래서 큰 탄성 지반은 큰 터널 직경 D 이상이고 일반은 2D 이상을 해라. 그죠? 그래서 지하철 안전영역은 2D로 정해놨습니다. 2D 안에는 어떤 구조물을 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그 건물을 질 수도 없고 어떤 구조물을 시공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안전영역의 지하철의 2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쇼크리트의 시공관리네, 그죠? 쇼크리트 시공관리. 시공관리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품질시험. 품질시험이 있고, 자, 두 번째 시공중 관리가 있어요. 시공중 관리가 나와요, 그죠? 자, 품질 시험을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인발 시험이 있고, 자, 그다음에 슈미트도 있고, 그죠? 슈미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 시험, 자, 간입 시험, 핀 간입 시험이 나와요. 핀 간입 시험, 인발 시험, 슈미트 시험, 핀 간입 시험. 자, 그다음에 공기압 시험 나와요. 공기압, 그죠? 자, 그 대표적인 인발 시험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쇼크리트를 했어요. 쇼크리트를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다 원판을 넣었어요. 원판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유압잭을 넣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파괴될 때 하는 거. 인발. 그다음에 여기서 간을 박아봐요. 간입을 해서 공기압으로 하든 여기 타입을 해서 기하는 깊이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그죠? 슈미트 한 말, 그 다음 슈미트 한 말을 때려보는 방법. 요거는 강도 시험이요. 강도 시험. 아니면 공시체를 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 코를 떠서 하는 방법. 자, 요게 품질 시험이 있죠. 그죠? 품질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관리는 자, 시기가 있어요. 시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1차 시기하고 YMS하고 2차 시기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자, 빠르면 그 차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있어요. 거리. 각도는 직각으로 쏴붙여라. 직각으로 쏴붙일 때가 되고 요 거리는 요 쏘는 거리는 1m일 때가 가장 안전하더라. 그러면 두께가 있어요. 두께. 그러면 한 번 할 때 요 두께는 얼마나 하면 좋으냐? 그죠? 10cm로 해라. 10cm 이내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P가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압력. 시기, 각도, 거리, 두께, 값이 그죠? 자, 그러면 호수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20m 할 때, 20m 할 때는 2.0 내지 2.5 정도로 해라. 그죠? 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자, 여기서 2.0에서 자, 우리가 5.0으로 조절해라. 요거 시기, 각도, 거리, 시간, 공기압. 요걸 써 주시면 되는 문제지.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 12번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 연성 파괴와 지성 파괴가 있어요. 연성 파괴, 지성 파괴부터 알아야죠. 그죠? 자, 콘크리트의 응력하고 변형률 곡선에 보면은 자, 이게 0.002, 0.003, 0.004. 자, 여기서 자,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파괴되는 게 있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파괴되어 있어요. 이걸 연성 파괴라고 그래. 이걸 치성 파괴라고 그래. 치성 파괴라고 그래. 그래서 연성 파괴는 자, 사전에 징후가 보여요. 그죠?
균열이 생기다 어떤 변형이 생기면은 대피가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해요. 그죠? 조치가 가능한데 치성은 이 시간 없이 갑작스레 파괴됩니다. 그럼 바로 구조물이 무너지든가 파괴되든가 그럼 대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인명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성 파괴를 설계를 만들어야 돼요. 연성 파괴.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어떤 자동차가 있거나 하면 어떤 지구가 오면 차단을 시키고 보수할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럼 이게 치성 파괴는 갑자기 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그 징후가 생기자마자 바로 파괴되는 거. 얘는 징후가 생겨서 파괴되다가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연성 파괴. 그럼 연성 파괴, 치성 파괴를 뭘로 구분하느냐? 이제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PB라는 게 있어요. 균형철근비라고 있습니다. 균형철근비 0.85. 자, 그래서 베타 1. FY분의 FCK. 자, 600에 플러스 FY분의 자, 600 나와요. 자, 이게 균형철근비예요. 균형철근비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단면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인장 파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철근이 있어요. 요 콘크리트가 파괴될 때 철근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균형철근비가 생기면 이건 지성 파괴 생깁니다. 지성 파괴.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은 첫째, 자, 예를 들어서 최소철근비가 있고 최대철근비가 있어요. 최대철근비부터 그죠? 자, 최대철근비가 있고 최소철근비 있어요. 그죠? 0.75 pp보다는 자, 우리가 자, 0.75 pp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 적게 해야 돼요. 0.76. 자, 그러면 FY의 1.4보다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여기 설계철근비요. 그러면 요거 0.75 pp보다는 적어야 연성 파괴를 나고 FY분의 그죠? 그러면 이쪽보다 크거나 이쪽 표면은 치성 파괴를 나요. 그래서 철근비를 자, 0.75 pp보다는 자, 적어야 되고 자, FY분의 1.4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설계철근비요. 이렇게 해서 연성 파괴가 유도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면 이거 커도 치성 파괴, 이쪽에도 치성 파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근비로 규정을 한다. 그죠? 이거는 철근비가 우리 그 기본 강의 때 잘 해놨으니까 그죠?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가다철근비. 그러면 이쪽에 가면은 가다철근비, 이쪽은 가소철근비, 여기에 설계철근비. 설계 0.75 pp보다 FIB 1.4가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자, 설계철근비가 됩니다. 자. (13번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공동도급 제도라 그래. 제도의 종류와 책임 한계. 자,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그죠?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자, 이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결합 형태에 대한 분류를 보면은,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 대표회사 자, 설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표회사 선정이라고 대표회사 선정 방식, 선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별개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회사하고 별개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 회사가 여러 개 회사 중에 하나를 대표회사로 보는 방법, 아니면 공정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 방법. 자, 이행 방식을 보면은 세 가지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공동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이행이 있고, 자, 분담이행이 있어요. 분담이행이니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있어요. 공동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같이 공사를 하면 공동이행이에요. 분담이행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자,
109, 209, 309 따로따로 메이커가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자, 주계약자라는 것은 자, 어떤 계약자가 어떤 사람이 50%고 뺐으면 얘가 주계약자를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공동 이행을 했을 경우 책임합니다. 공동을 이해하면은 모든 공사에 연대 책임이 있어요. 요겁니다. 공동 이행을 하면은 모든 공사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담 이행을 분담 이행은 자기가 한 공사만 책임이 있어요. 자기만 한 공사에만 책임이 있어요. 자, 주계약자형 공동되면 자, 주계약자 공사 중에 주계약자가 A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자, B, C, D가 있어요. 얘가 주계약자예요. 그러면 자, B, C, D가 여기는 얘들이 책임이 있고 얘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 책임. 요겁니다. 공동도금은 모든 책임이 있고 분단 책임은 공사가 자기 한 부분만 책임이 있고 주계약자는 자, 그 주계약자가 한 공사하고 그건 지가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사한 것도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게 해당되는 요거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 이행에 관계되는 문제다. 자, 1교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